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이 많이 검색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뜬 뉴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검색한 첫 번째는요. 안성 교통사고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에서 10대 중고등학생 5명이 렌트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의 관심이 렌터카 대여업체에 쏠리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업체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도 없는데 5명 다, 그죠? 네. 어떻게 차를 빌려줬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원을 한 시민은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킨 아이들도 잘못이지만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차를 대여해준 렌터카 업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렌터카 업주는 운전을 한 A군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렌터카 업주가 거짓말을 했든지 네. 아니면 A군이 뭐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대신 뭐 했든지 뭐 이건 좀 밝혀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화제가 된 검색어는요? 유시민, 노회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내일 방송을 끝으로 JTBC 썰전에서 하차하고 그 자리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유 작가는 썰전 하차와 관련해 이제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서 정치 비평의 세계와 작별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본업인 글쓰기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누리꾼들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서 정치 비평의 세계와 작별한다? 네. 글쎄요. 얼마나 작별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또 다음 검색어는요. 어제 세종시 화재 발생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현장에서 큰 폭발음이 났다고 얘기했죠. 그랬죠. 소방당국은 바닥에 코팅제를 칠하는 작업인 에폭시에 의한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발생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7개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통로가 일종의 굴뚝 효과를 내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건물을 건설한 시공사인 부원건설이 자주 검색되고 있는데요. 부원건설은 해당 지역의 지하 2층, 지상 24층짜리 476 규모 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오는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뭐 희생자들이 나오면은 참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꼭 소개가 되던데 이번에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의 면면이 알려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 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25살 A씨가 있고요. 또 두 딸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49살 B씨. 중국 국적의 34살 C씨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소방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대피 과정에서 창고에 숨어 있다가 단열재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숨졌거나 대피로를 찾지 못해 연기를 마셔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그 오래전 그 칼 858기 폭파 사건 김현희. 네. 오늘 검색어에 자꾸 오르더라고요. 일명 칼 폭파범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죠. 예.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 칼기 사건의 주범은 김현희가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라면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이 김현희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예. 김현희 씨는 북한 외교관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범인 김승일 씨와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대한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에 아부다비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칼 858기가 인도양 상국에서 폭발을 했고요. 그로 인해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김승일 씨는 검거된 뒤에 수사 중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했으며 김현희 씨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결국 폭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안전기획부가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12월 15일 김현희 씨를 폭파범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1990년 김 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사면됐는데요. 김현희 씨는 올해 1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88 서울올림픽을 막는 것이 당시의 임무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자 가족들이
주범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도 재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네. 희생자 가족들은 증거 부실 등을 이유로 31년이 지난 오늘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이들은 김현희 씨가 전두환 군사정부의 정권 연장을 위해 이용됐던 도구라며 김 씨를 고소해서 법정에 다시 세운 뒤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회고록에 칼 858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주목되는 검색어 뭐죠? 오후 들어 그야말로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검색어입니다. 홍준표 나무인데요.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남도청이 채무 제로 달성을 기념해 심은 나무가 25개월 만에 뿌리채, 통째로 뽑혔습니다. 왜 뽑혔어요? 일단 나무 전문가로부터 고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주목 같은 경우는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존 적응률이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앞서 사과나무를 심었던 자리에 죽은 이후에 다시 주목을 옮겨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됐군요. 네,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고요.